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날 찾아뵙게 되네요. 이제 예병군 멘트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정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참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지구한장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멘토들이 참 부지런히 또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만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올해의 행운,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계속 시청하시면서 저희가 2014년도에도 부지런히 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내용들 쏙쏙 뽑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3153-2611번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는 013-3366-0110,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번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성적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각기법 오늘도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거 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자, 올해 이제 마지막 선물이 되겠죠. 여러분들께 종목까지 하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타랠리, 키가 큰 산타는 아니에요. 키가 작은 산타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산타는 우리가 아주 키가 큰,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 산타를 바랬는데, 사실은 올해는 키가 이렇게 작은 산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아이고, 다리도 짧고, 팔도 짧고, 그죠? 예. 자, 목만 기네요. 자, 그런 요런 산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등장할 거라고 얘기를 드린 그 결과가 지금 오늘까지 조금 코스피 상승장을 만들어냈고, 코스닥도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2013년도는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그럼 2014년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그거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 키 작은 산타가 선물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가 어떻게 출발이 될까요? 당연히 2014년도 1월까지는 작은 있던 연초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크게 나빠 보이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경기 지표 호전과 더불어서 양적 완화 축소와는 상관없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뚫고 나가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아시아 증시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증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세 번째, 제가 우리 증시가 대세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 중국 증시와 또 하나 짚어드린 거 있죠. 뭡니까? 코스닥이 동반 상승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흐름들이 조금 잡히고 있으니까 요 기조를, 자,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1월까지는 굉장히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1월까지만 우리가 충분히 잘 대응하고 2월달은 새로운 전략을 또 세워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 이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하셔야만 2월 전망도 나오고 1월달의 흐름도 잡아내실 수가 있다는 점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서, 자, 요거 일단은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성적표, 제가 이때까지 쭉 끌어왔던 포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가 있고요. 8%네요. 그 다음에 세이브존 INC 좀, 길게 끌고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손실 없이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 보실만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편입했던 BH, 한진중공업홀딩스 역시 좋은 흐름, 시장과는 상관없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근화제약이요, 그 다음날 바로 좀 급락이 나오면서
손절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 제가 차트 보면서 근화제약은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화제약인데요. 자, 근화제약은 일봉을 제가 보실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일봉에서는 이제 각도를 위쪽으로 들기 시작한다. 자, 5위평, 12평, 22평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 이때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 주봉에서 흐름을 잘 잡아내야 됩니다. 주봉에서 지금,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지지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어디냐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요게, 주봉에 12평이 되겠죠. 12평을 강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24,300원대인데, 요 구간을 밑으로 깨면 바로바로 들어 올리는, 즉, 아랫꼬리를 달면서 바로바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에요. 이 구간에서, 자, 다시 한번 월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월봉 체크해 보면, 자, 월봉이 여기 있죠. 월봉 지지를 확실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아랫꼬리 달면서 월봉 지지 확인했고 지금도 아랫꼬리 달면서 월봉 지지가 확인이 됐어요. 이제 월봉이 바뀌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이 구간이 횡보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근화제약은 모멘텀 많습니다. 즉, 지금 신규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살아나고 또 하나는, 이 회사의 그 모회사죠. 이 회사를 인수한 외국계 제약회사가, 이 영업적으로 어떤 방법을 풀어나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 그 점 체크해 보신다면 이 종목 절대, 여러분들께서 등한시 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S도 훌륭한 포트였습니다. AS도 여기까지 간략하게 마무리 짓고 자, 이제 예각기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심화과정, 제 4강입니다, 벌써. 벌써 반을 달려왔네요. 그죠? 기초강좌, 8강을 저희가 무사히 마쳤고, 이제 심화강좌 8강에서 그 반을 이미 달려왔습니다. 4강째인데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뭐 글을 찾다가, 좀 좋은 글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님의 글인데요. 좀 길은 기니까, 조금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즉 좋은 게 있을수록 또 나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다. 이 말 중에 즉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즉 잘못된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못된 원칙에 대한 얘기들은 반드시 심화 강좌에서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드리면서 이 원칙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베토벤이 잘못된 교육을 받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 학생은 교육비가 더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교육이 잘못되면요.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잘못되면 이것이 처음 교육을 바로 잡아 나가면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된 교육을 했다가 이거를 다시 바로 돌려 세우고 다시 이까지 정상화된 교육으로 가기까지가 시간이 더 걸리고 노력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전문가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원칙들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가, 대형주는
중장기 투자고, 중장기고요. 예, 중장기 투자. 그리고 중소형주는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게 원칙인 것처럼 많은 전문가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원칙이냐? 이건 잘못된 원칙입니다. 왜? 설명을 드릴게요. 대형주는 결국은 놔두면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품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대형주가 한번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각도를 꺾고 내려오면 한없이 꺾고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형주 중에 한없이 꺾고 내려온 게 뭐 있습니까? 첫 번째 LG전자, 그 다음에 대한전선. 여러분들 이거 대한전선도 옛날에 대형주였잖아요. 그런데 이거 5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2,000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죠? 2,000원도 깨고 내려오고. 자, LG전자. 언제적 14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7만 원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대형주 중장기 투자라는 말이 적합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대형주에서요, 언제든지 중소형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래도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즉, 대기업 위주의 정책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대기업 위주의 정책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형주가 꼬꾸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100% 보장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찾아야 되느냐 하면 중소형주 중에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을 중장기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워렌 버핏식 투자 방법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라는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그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작은 음료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엄청 커졌어요. 그러면서 대형주가 된 거지. 애초에 그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대형주 회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꾸 대형주는 안전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중소형주는 위험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뷰옥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거 전자차트 만드는 회사고, 자, 이 전자차트는 의료 쪽에서 지금 이미 다 바꾸어 나가면서 실적이 동반이 되고 그것이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막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죠?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뷰옥스라는 회사를 모릅니다. 라고 투자를 안 하시고 LG전자나 이런 회사에 아는 회사들만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이런 잘못된 원칙 때문이에요. 대형주는 중장기를 해야 되고 중소형주는 무조건 단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중소형주를 중장기, 즉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고 대형주는 여러분 팔기가 너무 쉬워요. 많이 사셔도 팔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 시황에 따라서 대형주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시황이 나쁘면 대형주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시황이 안 좋아도 이런 종목군들은 성장성을 갖추고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단기를 접근하고 이런 종목을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중장기 접근을 한다. 물리니까 중장기지. 물리니까. 꽉 물렸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예요. 언젠가 올라오겠지. 그건 추측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언젠가 올라올 끼야. 그것도 추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추측성 매매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원칙은 버리시라고 감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소형주, 뷰옥스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뷰옥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중소형주지만
이것이 중장기 투자에 매력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2012년도 여름부터 시작해서 올라와 갖고 지금 여러분들 그때 7,000원대, 즉 10,000원도 안 하던 것이 지금 20,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자, 어느 대형주군이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거의 1년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에 200% 가까이를 주는, 즉 200%가 훨씬 넘는 수익률을 주는 그런 300% 가까이 되네요. 732. 300%가 넘는 수익률을 주겠습니까? 그죠? 그런 종목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중소형주 중장기 투자가 100% 여러분들한테 현명한 전략이고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꾸 대형주만 중장기를 하시려고 그러고 중소형주는 단기로 자꾸 접근하시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잘못된 원칙 바로잡기 두 번째입니다. 물타기와 불타기인데요. 자, 여러분, 물타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타기, 누구나, 물타기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종목을 분할로 사라. 그러면서 물타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요. 그죠? 우리가 물타기는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잠깐만요. 아유, 이게 또, 자. X축, Y축이 이래 있습니다. 그죠? X축, Y축이 있으면. 자, 이렇게 종목군이 이렇게 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자, 여기서 반등을 살짝 준 척 하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물타기를 하라 그래요. 그죠? 물타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봅시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 손실률이 한 5% 됐어요. 그죠? 여기서 2배수 물타기를, 자, 여기서 물타기를 딱 하면, 여기 손실률은 2.5%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손실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손실률은 줄지 모르겠지만, 손실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죠? 손실금이. 그런데, 차트상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살짝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또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죠? 우리가 케이스를 많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케이스를.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물타기를 하면, 자,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본전 안 되겠느냐,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반등까지만 올라오면 본전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실컷 노력해서 그렇게 위험하고 막 마음 졸여가면서, 아이고, 본전하면 된다, 이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뭐냐? 바로 불타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불타기를.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반복하는 종목이 있어요. 자, 최초 매수를 여기서 하는, 올라가는 종목군에서 하는 건 어디를 잡아도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무릎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무릎. 올라가는 종목군에서 잡는 거는. 떨어지는 종목군에서 잡는 거는 무조건 머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무릎에서 잡았어요. 자, 잘 올라가다가, 자, 조정이 약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껐을 때 여기 접전 구간이 와요. 요럴 때 불타기를 하는 거예요. 불타기. 최초 비중을 10% 실었다면 여기서 10%를 더 실어서 20%를 채우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 앞전 경우하고 반대입니다. 수익률은 줄어들어요. 수익률은. 근데 수익금은 커집니다. 여러분, 확률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런 종목군들은 누구한테나 매력이 있는 종목군, 즉 attractive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 기초 강조 때 뭐 얘기 드렸습니까? 저 길 건너에서 굉장한 미인, 그리고 굉장한, 자, 몸짱의 어떤 남성이 걸어오고 있다. 누구나가 그 남성과, 누구나가 그 여성과 말을 한 번쯤이라도 걸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군은 누구나가 매수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접점 구간에서.
매수 맥점 구간에서, 맥점, 접점, 이 구간에서 누구나가 매수를 딱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종목군이 계속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팔고 싶지 않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입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적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많으면 그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원칙이다. 물타기는 그냥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은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물타기를 안 하면 그럼 물타기만 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더 추가 매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손실이 나 있는데 추가 매수보다는 그 종목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올라와서 제대로 선을 타고 올라오면 그때 오히려 더 불타기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식이 올라올 때 무슨 색깔을 띠면서 올라옵니까? 빨간색을 띠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불이에요. 근데 그 불에다가 차가운 물을 확 부어보세요. 꺼지죠? 그런데 불에다가 불을 한번 더 확 넣어보세요. 그러면 불이 확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불타기의 올바른 정석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못된 원칙 두 개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가치 투자를 중장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가치 투자 중장기 관점. 이 얘기인데요. 자, 이 얘기의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업의 청산 가치. 기업의 청산 가치. 기업의 청산 가치는 결국은 주가에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주가에 수렴한다. 자,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기업이 청산 가치. 우리가 이 기업을 청산했을 때 그 가치에 대해서 그것은 주가에 반드시 수렴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제가 어디냐면 청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청산했을 때. 지금 기업은 청산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청산 가치를 논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청산도 안 했어. 그리고 이 회사가 그만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만한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회사 자체가 청산을 하지 않고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이 회사 부채 비율 다 이런 거 감안해서 청산 가치를 잡는다고는 하지만, 자, 이 가장 역설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종목을 예를 좀 들면 될까요? 유니온. 자, 내가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유니온. 이 회사는 OCI하고 굉장히 동행제철화학이죠. 이 회사는 OCI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OCI 납품도 하고 있고, 이 회사는 OCI 주식을 90만 주나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681억입니다. 전일 시가총액이. 그런데 OCI 90만 주만 살펴봅시다. 이 회사가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회사 자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OCI 주식 90만 주만 해도 그 청산 가치를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의 3배를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업의 청산 가치가 주가에 수렴한다는 이 얘기가 성립이 됩니까? 됩니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OCI 주식만 갖고 90만 주 이것만 청산해도 지금 시가총액의 3배를 가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뭔가잖아요. 왜? 이걸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 가치로는 존재를 하지만
청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의 청산 가치는 주가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에이 뽕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누가 말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건 뽕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이 예만 들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학에서 역설에 대한 예를 하나만 들어도 이 학문은 이 논리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논리가 벌써 이 하나로 깨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업의 청산 가치가 주가에 수렴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가치 투자는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 유니온이라는 주식을 여러분들 가치 투자로 봤을 때 중장기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마음고생하고 있고 아이고 그래 물렸다. 물렸으니까 들고 가보자. 언젠가 올라오겠지. 기업의 청산 가치 있으니까. 그래가 1년, 2년, 3년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회사에 악재가 터져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죠? 자, OCI는 최근에 회복을 하는데도 유니온은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OCI 최근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OCI 차 타고 유니온 차 타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회사가 유니온이라는 회사가 OCI 지분 90만 주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결국은 OCI보다 더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원칙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잘못 가르쳤으면 바로 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로 잡아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대형주, 중장기, 중소형주, 단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중장기 투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꾸로. 바로 잡아 나가세요. 이런 부분 거꾸로 알고 계시면 계속 투자의 오류를 범합니다. 오류, 투자의 오류. 그죠? 왜? 잘못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각기법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자 무릎잡이하고 어깨팔이 이론. 자, 기초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심화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또 목이 길어지네. 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자, 주가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사면, 요게 언젠가는 무릎이, 어디서 잡든지 무릎이 될 수 있다. 왜? 그것은 키 차이일 뿐이지. 그것은 올라갈 때 잡는 것은 무릎이다. 자, 떨어질 때 잡는 것은 뭐라고?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어딜 잡아도 머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론이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잡아서 자,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 이런 때 익절가를 잡아 나가다 보면 어깨에 팔린다는 거예요. 어깨에. 그러니까 무릎잡이 이론과 어깨팔이 이론이에요. 그죠?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타고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올 때 자, 손절가를 계속 높여간단 말입니다. 그죠? 손절가를 높여가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손절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추세가 늘 이런 종목은 없잖아요. 그죠? 늘 이런 종목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한번 꺾일 때 어디서 팔리느냐? 어깨에 팔리는 거예요. 이 어깨에. 그죠? 그래서 그 어깨팔이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손절가를 계속 높여가는 이론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기초 강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무릎이에요. 떨어질 때는 무조건 머리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간과를 하시면 안 돼. 올라갈 때 무릎인데 자꾸 올라갈 때는 이게 고점 머리라고 자꾸 생각을 해. 근데 결국은 나중에 올라간 거 보면 그게 무릎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자꾸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세선상이 둔각이 되는 구간이 어깨 구간이에요. 내가 예각, 둔각을 반복한다 그랬죠. 그죠? 예각, 둔각,
둔각, 예각, 둔각을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잡아보면 추세가 둔각이 될 때가 어깨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뭐냐면 기계적 매매예요. 기계적. 자, 여러분들이 왜 수익을 못 보는 줄 아세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잠깐 해봅시다. 왜 수익을 못 볼까요? 왜, 저런 잘 올라가는 종목군 잘 잡았는데 왜 수익을 못 볼까요? 기계적 매매를 안 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람이십니다. 인간이세요. 인간은 뭐예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자, 어제 마법사에 보면 도로시 등장하고, 그 다음에 허수아비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깡통도 등장을 하죠. 그죠? 깡통. 그 다음에 사자도 등장을 하고. 그죠? 여러분들 종목 지르신 거 보면 사자의 용기는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뇌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람이 약한 게 뭔가 이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을. 이 심장이 배제가 안 되니까. 자, 이 마음속이 배제가 안 되니까 기계적 매매가 안 돼요. 기계적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올라오는 구간에서 익절가 잡아놓고도 다시 올라가겠지. 다시 올라갈 끼야. 저건 좋은 거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깨에 대였는데도 자, 여기서 수익금이 만약 1,500만 원이었다면 자, 여기 어깨가 딱 되면 수익금이 1,300만 원이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만 원을 마치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죠? 1,300만 원을 벌었다는 생각보다는 저게 1,500만 원 수익이었었는데 1,300만 원 수익으로 딱 바뀌니까 200만 원을 마치 손해본 것 같은, 이거 뺏겼는 것 같은, 이거 남한테 줘붙는 것 같은, 줘버렸는 것 같은 그런 손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300만 원 수익 구간 중에서도 몸 팔고 있다가 결국은 본전 오면 그때부터 종목 상담 막 하기 시작하고 떨어지면 자 손실 구간으로 변하면 아이고 내 그때 팔긴데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몸 팔았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종목 상담하실 때. 왜 그때 수익 구간 충분히 주셨는데 왜 안 파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요 또 올라갈 것 같아가 몸 팔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이 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적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계적 매매는 어디로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전부 HTS 쓰고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스탑로스 기능도 있어요. 자, 여기 딱 보면 주식 스탑로스 기능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스탑로스 기능하고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그래서 이익 실현가를 정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익 실현가. 그러니까 익절가를 계속 높여가는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모르신다. 그건 내 얘기 들었는데도 나는 그 방법을 사용할 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자, 샘플러스에 접속하셔서 저한테 오셔갖고 물어보세요. 제가 공개방송 열 때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탑로스 기능이 있다는 거하고 트레일링 스탑 기능이 있다는 거. 요 두 가지만 분명히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감정을 배제하고 파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 차익 실현을 꼬박꼬박 잘 해나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기계가 왜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돈을 더 착실히 벌어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왜? 사람 감정이 배제되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이 예각기법에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뭐가 중요해요? 수익이 중요하고 수익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오늘 강의는 자 정말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무슨 종목 들고 계세요? 그, RFCM이라고, 예, 예. 그게 좀 내가 12,000원에 샀는데, 예. 계속 떨어지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3분기 실적은 별로였었는데, 4분기 실적이 보니까 가이던스가 한 2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들고 있는 전분기 대비 거의 조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0억 정도 영업이익이 될 거라고 내가 주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걸랑요. 주담하고 그래서 통화를 하셨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매수가가 12,000원이고, 비중은요? 비중은 한 10% 되는데, 예. 그걸 그냥 가져가도 되고, 거기 거기서 LED 사업을 좀 하잖아요. LED도 진출했더라고, RFCM이가. 예, 예. 근데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큰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에 굉장히 크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예, 아니, 이번에 박람회도 LED 쪽을, 진출을 해가지고. 예, 아직은요. 제 얘기 조금만 들어보세요. 자, 전화 끊으시고요. 제 얘기 조금만 상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밖에 나와서 그런데. 예. 전화는 텔레비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그러면 들고 계세요. 예. 들고 계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 자, 이제 RFCM이가요. 이제 LED 시장 진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클까요? 결국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사업 쪽에 진출하고 있는 부분을 보기보다는 지금 RFCM이는 휴대폰용 음량, 즉 음량기기 쪽, 그러니까 휴대폰을 우리 스마트폰의 작은 여기 마이크 부분, 그러니까 마이크 부분과 이제 귀로 들리는 이제 그 스피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생산하는 회사인데 왜 이 동사가 실적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꺼졌느냐? 그것은 아마 지금 IT 전 분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제가 물타기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 종목은 조금 물타기 하셔도 돼요. 왜? 자, IT 쪽이 어느 정도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스마트폰이에요. 결국은 스마트폰 부품업체인데,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교체 주기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자, 좀 지루해서 교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쓰기 싫어서 교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그걸 가는 비용보다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는 게 더 훨씬 싸게 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래 스마트폰 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물타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물타기를 자꾸 하지 말라고 드렸는데 일단은 일봉을 제가 좀 보면서 확대를 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병선들을 밑으로 내려놓고 이제 각도를 조금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조금 하셔서 자, 요거 한 20% 더 담으셔서 한 20% 더 담으면 평단이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11,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신다 생각하시고, 11,000원까지 올라오면, 즉, 내가 평균 단가에서 충분히 조금 수익 쪽으로 조금은 돌았을 거예요. 그때, 일부 반 이상을 정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가를 잡는 것보다는 이미 손절선 지나쳐 왔고, 그 다음에 각도의 가장 밑바닥 부분인 저평가 부분까지 이미 맛을 보고 올라오는 종목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IT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11,3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가시고, 요거 물타기, 즉, 비중을 조금 더 담으세요. 10%에서 한 20%까지. 그러니까, 총 비중이 20%에서 3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바로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SNU요. SM요? SNU. SNU. 예. 네. 매수가는요? 11,300원에 네? 80% 비중인데요. 이걸 갖고 있는 지 오래됐어요. 11,300원에 80% 비중.
예, 한 2년 넘게 갖고 있어서 많이 빠졌을 때도 안 팔고 계속 놔뒀거든요. 아, 예. 예, 그냥 일단 회사 믿고 그냥 놔뒀는데 지금 이제 원래 100%였는데 20%는 조금 수익 내고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수익 뭐 많이 낸 건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가볼까 한 15,000원까지 가지고 가볼까 하고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쉽게 그 길을 잘 못 뚫더라고요.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신데요? 아, 지금 보니까 수급도 다 개인만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에서 팔고 있어가지고 예. 이거를 13,000원까지 가져갈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예. 일단 전화 끊으시고 그러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2년 전 저도 기억합니다. SNU를 한참 추천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각 그 증권 방송마다 SNU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때 조정 구간에서 아마 추천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바로 요 구간인데 2011년도 한 8월 구간일 거예요. 요 구간에서 잠깐만요. 다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 요 구간 다시, 자,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횡보가 나올 때, 횡보가 나올 때 다시 들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면서 추천이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 평단하고도 비슷해요. 그 가격대였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결국은 1년 내도록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2013년도 들어오면서 이게 조금 각도를 세웠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OLED 쪽에, OLED TV가 막 생산이 되고, OLED 쪽에 어떤, 장비 쪽에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왜? LCD에서 LED 그 구간이 너무 짧았어요. 왜? LED가 너무 눈이 부시다 보니까 빨리 OLED로 바뀌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OLED 시장을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씩 오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OLED 시장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디에 저항대를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강한 저항대로 보이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즉,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구간이에요. 이 부분이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전에는 분명히 이 구간이 지지받고 상승하고, 지지받고 상승하다가, 결국은 이 구간 밑으로 깨고 내려오니까 이게 저항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게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수익 얼마 못 보고 파셨더라도,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잘하신 일입니다. 왜? 지금도 저항을 맞고 크게 올라오는 모습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다시 재하락도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좀 잘 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고 가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11,800원 정도만 보세요. 이거는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굉장히 변동성이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군은 아닙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아직 OLED 시장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태양전지 사업 부분도 그렇게 지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신다면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빠르게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라올 때 크게 수익 못 보고 팔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자, 예측 매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문자 상담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네요. CJ제일제당인데 매수가가 258,000원이고 비중이 30%. 자, CJ제일제당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258,000원에 비중이 30%면 자, 매수는 참 잘하셨어요. 왜? 지금 한참 음식료 업종이 좀 좋을 때예요. 지금 CJ제일제당 말고도 대상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죠. 그죠? 최근에 이 부분을 확대해 보자면 올 1년간의 부분을 자, 여기서 확대를 딱 해보면 CJ제일제당하고 비슷한 어떤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죠? 비슷한 흐름들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CJ제일제당은 자, 이 부분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올라오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지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지대 부분에서 아마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고, 그럼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고 가야 되느냐? 주봉에서 아직은 각도를 세우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 주봉에서 밀고 내려오는 부분이 보이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29만 3천 원 목표가 잡고 가시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지런히 달려왔고요.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 공략해 볼 만한, 즉,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2일이죠. 그죠? 1월 2일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뭐냐면, S&T 중공업이에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왜? S&T 중공업이 뭐 하는 회사냐면 방위산업체 관련 회사입니다. 방산 관련 회사. 즉, 지금 대북,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사도 많이 접하고, 뉴스도 많이 접하고 아시겠지만, 지금 체제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체제 변화,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되는 약간의 붕괴 조짐까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체 관련,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테마성 재료보다는, 즉, 실적이 뒷받침되주는, 즉,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살아오도록 얼만한 그런 종목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T 중공업인데요. 이 회사 방위산업체 관련 회사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낙폭이 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어떤 이 종목 역시 시황의 어떤 영향을 좀 받았다. 즉 2년간의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던 종목군이에요. 그죠? 시황의 영향을 받았는 종목군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을 찍고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번에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면 저는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대북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하면 안 되겠지만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각도를 급하게 세워 들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 주봉을 뚫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월봉의 지지대 이미 확인된, 즉 여기서 이미 확인되고 올라오는 구간 확대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강하게 지지되고 있는 구간, 즉 여기서 가격대를 잡아보자면 12,400원 부분이 강하게 지지대예요. 그러니까 늘 이 부분에서 위를 타고 아래꼬리를, 이 부분만 깨면 아래꼬리를 타고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지받는다면 어디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느냐, 즉 매수가는 12,500원대로 잡아드릴게요. 12,400원대가 늘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484원대가 480원이죠. 그게 그러니까 450원인데 가격으로 따지면 12,500원은 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4,000원 딱 잡아드릴게요. 14,000원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즉 박스권 상단에서 밀렸던 부분, 요 부분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11,600원입니다. 이걸 깨고 내려오면 또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주봉에서 체크를 해볼게요. 자 11,4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매수가 12,500원, 자,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11,600원입니다. 그거 깨고 내려오면 1,600원, 그 부분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고지해드릴 일이 있네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자, 김도영 멘토가요, 2014년 증시 대전망을 한답니다. 장소는요, 일시부터 말씀드릴게요. 2014년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전철 9호선 색강역 1번 출구에 보면 금융투자협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연회를 하시니까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현장 접수도 하고, 그 다음에 문의는 샘플러스 1577-7451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시네요. 정재훈 멘토. 역시 2014년도 정시 대전망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들 부지런하세요. 그죠? 일시는, 똑같습니다. 2014년도 1월 4일, 나눠지겠네요. 오전 11시입니다. 이분은. 자, 정재훈 멘토는 전철 7호선 이수역 7번 출구에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에서 강연을 합니다. 참가비는 역시 무료고요. 신청은 현장 접수 받고 있고, 문의는 샘플러스 1577에
7451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멘토들이 부지런히 움직여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들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이제 갔습니다. 2013년도 화이팅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